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엠베입니다. 하루 2경기 하는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몇 달 만인 것 같은데 이번 시즌 개막하고 초에 좀 하고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피닉스 대 댈러스 경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가 사실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다 사실 굉장히 잘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어쨌든 댈러스가 많이 앞서가는 흐름인데 댈러스의 공격이 사실 뭐 피닉스의 수비가 그렇게 나쁜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농구 트렌드에서 어느 정도 스위치한 다음에 너무 극심한 미스매치가 아니면은 그냥 견디게 1대1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닉스는 그런 공격을 유도하고 있어요. 댈러스 쪽의 득점이 대부분 1대1 득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아이솔레이션을 많이 유도하면은 요즘은 이제 수비가 잘 됐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넣는 핸들러들의 기량이 너무 비상식적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NBA를 볼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쪽에서 맞게 한 건데 그걸 깨는 비상식적인 슈퍼스타 파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비상식적인 경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경기 템포하고 운영은 사실 피닉스가 좋아하는 거예요. 크리스 폴이 트랜지션 공격이나 이런 데 장점이 없기 때문에 템포를 떨궈 놓고 2대2 게임이나 아니면은 미스매치 헌팅에서 아이솔레이션, 이거 피닉스가 제일 좋아하는 흐름인데 오히려 이 흐름에서 지금 댈러스가 더 잘하고 피닉스는 득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보시면서 아니 피닉스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신다면은 저는 자기들이 잘하는 걸 했는데 무너지니까 답을 못 찾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댈러스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수비수도 없는데 지금 수비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피닉스가 댈러스가 뭐 쉽게 득점하게 안 놔둬요. 대부분이 드리블을 많이 친 이후에 득점을 하는, 요즘 NBA.com이나 뭐 좀 전문적으로 하는 기자들은 드리블을 몇 번 이상 했을 때 야투율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농구는 우리가 항상 뭐 얘기하지만 간결하게 할수록 좋거든요. 받아서 캐치앤슛, 스팟업 공격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수비가 무너졌으면은 야 이건 수비 전술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피닉스 선수들은 요즘 농구 트렌드대로 자기들이 해온 농구대로 뭐 자기들의 전술집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상대의 아이솔레이션을 유도하면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대결, 2대2 대결, 템포가 낮은 게임의 대결이 됐을 때 자기들이 지킬 수 있고 자기들이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댈러스의 수비가 지금 피닉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아니 수비 대결하면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댈러스 쪽에서 오히려 수비가 더 좋거든요. 지금 피닉스의 득점 장면들을 보면은 득점한 장면들조차 대부분이 컨테스트 된 샷들이죠. 언컨테스트 된 샷들, 와이드 오픈 찬스를 피닉스 쪽에서 못 만들고 있고 댈러스의 수비가 그만큼 좋습니다. 피닉스의 2대2에 이렇게 완벽하게 대처하는 팀이 나타날 줄은 몰랐고요. 그게 댈러스일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 폴을 자꾸 잡아다가 돈치치 같은 선수들이 공략을 하려고 하니까 크리스 폴을 숨겨주려고 피닉스가 머리를 쓰는데 오히려 그거 하면서 수비가 꼬인다는 느낌을 더 받습니다. 아까 전반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아이솔레이션에 너무 당해서 그렇지 이런 득점 찬스들은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 괜히 바꿨다가 점수차가 더 벌어지고 있죠. 전반전을 30점 차로 마감을 했는데 저런 수비하면서 40점 차 가까이 점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흐름이 넘어가서 하는 농구지만 정말 이건 기세로 하는 농구예요. 많이 이제 저런 슛들을 던지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비효율적인 샷들일 수 있는데 지금은 뭘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선수들이 자신감을 붙여가지고 저렇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우리 생각과 이론대로만 굴러가지 않잖아요. 항상 예외가 있고 그 이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데 오늘 댈러스가 그런 경기를 한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보통 뭐 이렇게 하면 90%의 확률로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10%의 확률의 경기가 있는 겁니다. 드리블 쳐가지고 스텝백 3점을 저렇게 다 넣으면 뭐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댈러스 선수들이 예전에 플레이오프 그 클리퍼스랑 치르고 이럴 때도 그렇지만 정신력이 정말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도 보면 안 지치고 안 해이해져요. 3쿼터에 점수차가 이미 많이 벌어졌고 지금 피닉스가 추격을 못하는 흐름인데도 수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하거든요. 댈러스가 정말 지금 끈끈하게 뭉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댈러스는 돈치치와 포르징기스 간의 뭐 알력 다툼이나 약간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이 뭐 약간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었는데 어쨌든 간 포르징기스를 트레이드한 이후에 디니디하고 저 베르탕스를 받아온 이후 팀 케미가 확실히 좋아지고 수비 조직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사실 오늘 경기 끝나고 데미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뭐 너무 큰 점수차로 대패 이런 것보다도 지금 크리스 폴이나 데빈 부커, 그러니까 팀에서 내세우는 선수들이 주로 공략을 당하고 이 선수들을 수비적으로 집중 공략하려고 매치업 헌팅하면서 잡아먹으러 들여오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우리 팀 1, 2 옵션인데 상대 팀 애들이 자꾸 불러다가 앞에 가서 공략을 당한다. 이거 뭐 트레이용 수준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레이용이나 막시 뭐 이런 선수들이 이번
저번 플레이오프 때 당했던 거를 지금 크리스 폴하고 데빈 부커가 당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 매치업 헌팅 안 당하려고 폴하고 부커를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닉스는 답이 안 서는 거예요. 우리 팀에 믿는 구석이 그대로 공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닉스가 3쿼터까지 댈러스의 수비에 전혀 정신을 못 차렸고요. 수비가 좀 루즈해지니까 뭐 이제 터지는 건데 사실 뭐 이런 득점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4쿼터 초중반에도 아마 3쿼터까지 점수차가 40점 차면 안 나왔을 텐데 홈에서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이런 경기에서 또 이제 마지막에 그냥 무성의하게 가비지 타임 보내버리면 팬들의 야유가 장난 아니거든요. 약간 뭐 팬들에게 인사하러 성의 표시하러 나온 거고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지금 피닉스의 득점입니다. 결국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치치가 캐리한 거라고 봐야죠. 루카 돈치치 없이 댈러스가 뭐 피닉스에게 4게임을 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에 뭐 약간의 다툼 상황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피닉스가 홈에서 대패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썩 좋을 순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리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심층 분석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빅맨에 대한 미스매치 공략인데 피닉스의 장점이 뭐냐? 에이튼이 미스매치도 잘 견디고 드랍백도 잘하는 편이고 앞으로 해지하는 뭐 그런 수비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닉스는 원래 에이튼을 믿고 스위치로 맡기는데 이 스위치로 맡겼을 때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리고 사실 댈러스가 공격에서 내세울 만한 거는 돈치치, 디니디, 브런슨 이렇게 3명의 핸들러를 보유해서 핸들러들이 여러 군데에서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피닉스가 이렇게 미스매치를 주니까 댈러스의 핸들러들이 자신감을 갖고 좀 공략을 합니다. 피닉스가 오늘 7차전 초중반까지도 이걸 공략하게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는 게 맞는 건데 너무 이걸 공략을 잘하니까 사실 조금 비상식적인 부분으로 간 거죠. 아니 그럼 스위치를 꼭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댈러스의 스크린 퀄리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문제는 스위치 안 하고 드랍백이나 해지 수비 뭐 이런 거를 감행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루카 돈치치가 그런 거 잘 부시는데 도사거든요. 그러니까 돈치치의 문제가 2대2 게임도 제일 잘하는데 아이솔레이션 능력마저 극강으로 올라오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치치가 3점 슛감이 좀 안 좋고 이러면은 대처가 좀 됐었는데 이제 루카 돈치치는 정말 언터처블한 레벨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2개의 장면 나눠서 보여드린 것들은 어쨌든 간에 2대2 수비의 범주예요. 저거에서 공략 당하는 팀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까지 하는 팀들도 있고요. 작년 파이널 1, 2차전 때 그 피닉스를 상대로 했던 미러키도 저런 공략을 당했어요. 그래도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투맨 게임에 대한 대처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사실 시리즈가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 경기가 터졌던 거는 요건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미스매치가 아니거든요. 미스매치 상황이 발생해서 아이솔레이션을 당하는 뭐 아까 빅맨이 미스매치 스위치가 돼서 공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뭐 실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점 안 해야 되는 매치업에서 이렇게까지 실점을 많이 한다는 거는 피닉스의 계산에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우리 팀에서 내세울 만한 크리스 폴, 미칼 브리지스, 뭐 제이 크라우더, 캠 존슨 이런 좋은 수비수라고 평가받는 선수들이 1대1로 저렇게 공략을 당하고 온갖 데서 다 무너지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크리스 폴도 숨겨야 되고 돈치치한테 미칼 브리지스도 붙이면 안 되고 캠 존슨이나 크라우더 같이 덩치 좀 있는 선수들이 브런슨이나 돈치치에게 힘에서 밀려서 실점을 하고 피닉스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사실 본인들이 새 판부터 짜야 되는 위기에 처한 거죠. 어떻게 경기 중의 수정을 통해서 이걸 뭐 할 수가 없어요. 시즌 내내 우리가 이런 농구를 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왔고 그 확신을 승률로 보여줬던 팀인데 오늘 댈러스에게는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피닉스 입장에서는 뭐 다음 시즌에 대한 구상까지도 조금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패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한 댈러스의 박스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댈러스의 샷 분포도만 봐도 피닉스가 수비를 그렇게 못한 거냐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1차전 1라운드에서 브루클린 대 보스턴 보여드릴 때 어빙하고 듀란트만 슛 30개씩 던지고 다른 선수들이 슛 못 던지니까 그대로 브루클린이 이제 2명만 득점을 하고 완전히 무너졌죠. 오늘 댈러스가 사실 그랬어야 돼요. 디니디, 돈치치, 브런슨 이 3명만 두 자릿수 득점이잖아요. 원래대로면은 저들만 그냥 득점을 하고 다른 파생 효과를 막고 다른 슈터들이 터지지 않으면서 피닉스가 원하는 흐름대로 경기를 잡았어야 됐는데 이 셋한테 90점을 도안 먹힐 줄은 몰랐을 거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게임 체인저는 저 디니디였겠죠. 돈치치에게 35점 얻어맞는 거야 뭐 일상입니다만 디니디한테 저렇게 맞게 되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쨌든가 오늘 댈러스가 저렇게 활약하고 120점 페이스였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막 이기기 어려운 득점 페이스이긴 합니다만 피닉스가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너무 심하게 무너졌냐 하면은 저는 그런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저 셋이 너무 잘한 거죠. 사실 스펜서 디니디가 야투율 15개 중에 11개, 3.7개 중에 5개 넣은 경기가 커리어 중에 있었을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래 풀업 점퍼나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는 조금은 비효율적인 샷 셀렉션을 가져가는 그런 선수인데 오늘 저렇게 터졌습니다. 이래서 제가 플레이인 토너먼트 말씀드릴 때도 그렇지만 단판전이나 마지막 7차전 이런 거 가는 게 아닌 게 100판을 해서 99판을 이길 수 있어도 한 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 피닉스가 그런 확률에 딱 당첨이 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댈러스가 피닉스랑 100판에서
99판 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디니디가 이 정도로 터질 경기가 앞으로 선수 생활하면서 플레이오프 때 있을지 모르겠어요. 샷 분포도가 정말 황당하네요. 다른 선수들 슛도 많이 안 던졌어요. 그냥 저 셋이서 아이솔레이션 하다 경기를 끝냈습니다. 근데 그게 피닉스가 제일 잘하는 건데 피닉스가 그거로 대패를 하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사실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는 거죠. 그런 경기가 오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패배한 피닉스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피닉스의 수비보다는 피닉스의 공격에서 찾아야 되는데 댈러스의 수비가 아까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 드렸고 피닉스는 폴, 부커, 에이튼을 껴서 하는 저 2대2가 시즌 내내 막힌 적이 거의 없었고 지난 시즌에도 파이널까지 견인했던 그런 팀의 중추적인 전술인데 오늘 피닉스의 2대2나 아니면은 2대2가 실패했을 때 크리스 폴이나 데빈 부커의 죽은 볼 처리 혹은 디안드레 에이튼도 이제 볼 흐름이 죽었을 때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좀 해주는 선수였는데 폴, 부커, 에이튼이 전부 다 이 정도로 침묵하는 경기가 하필 피닉스의 7차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기가 나와요. 폴, 부커, 에이튼 다 침묵하고 미칼 브리지스도 저 숏 미들이라고 하는 숏 점퍼 굉장히 잘 넣는 선수인데 미칼 브리지스마저 부진하고 모든 팀의 선수들이 던져서 다 안 들어가는 이런 경기가 정말 피닉스가 시즌 치르면서 어쩌다 한번 나올 경기인데 그 어쩌다 한 번이 오늘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 크리스 폴하고 데빈 부커가 4쿼터에 좀 점수 넣어갖고 겨우 두 자릿수 득점을 채웠는데 이 둘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팀의 롤플레이어라는 건 왜 롤플레이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맨날 3점을 잘 넣고 이런 선수들은 롤플레이어가 아니에요. 핵심 선수라고 평가를 하겠죠. 롤플레이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업다운도 있는 거고 그럼 업다운이 없어야 되는 건 누구냐? 슈퍼스타거든요. 롤플레이어들이 좀 안 들어가는 날에 슈퍼스타들이 캐리를 해주고 이러라고 슈퍼스타들에게 고액 연봉을 지불하고 빅3를 만들어서 우승하려고 하고 이러는 건데 폴이나 부커는 오늘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댈러스 원정 3경기에서도 전부 이런 식으로 부진하면서 한 경기도 못 가져왔잖아요. 어쨌든 루카 돈치치는 오늘 경기 7차전 원정 경기를 캐리하면서 가져갔는데 폴이나 부커는 한 경기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슈퍼스타 대결 그러니까 스타파워에서 댈러스 쪽에게 피닉스가 밀린 거죠. 그리고 피닉스는 지난 시즌 이후에 데빈 부커나 에이튼이 많이 터져주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부족한 네임밸류나 이런 스타파워 이런 것들을 메꿔가는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같이 떠오르고 있는 돈치치에게 완전 체면을 구기면서 계속해서 이런 스타파워에 대한 의문 그리고 피닉스를 폄하하는 시선 이런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얻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닉스가 오늘 턴오버를 20개 이상 하면서 그 턴오버를 통해서 속공으로 엄청나게 실점하고 자멸하는 보통 이렇게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경기는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댈러스 대 골든 스테이트 대 멤피스 대결에서 골스가 턴오버 많이 하고 속공 득점 많이 주면서 그런 식으로 자멸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 보면 피닉스 턴오버 12개 밖에 안 했어요. 밖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속공 실점도 많이 없었을 텐데 이 정도로 벌어진다. 아이솔레이션 대결을 비슷한 전력의 팀끼리 했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는 보기 쉽지 않은 경기인데 그런 경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아무튼 간에 댈러스는 뭐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면서 루카 돈치치의 커리어 첫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치렀고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로 갑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댈러스 팬분들 축하드리고 피닉스 팬분들은 오늘 경기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좀 입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피닉스가 논리적으로 농구 정말 잘하는 팀이라서 리스펙하는 팀인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튼 간에 피닉스는 뭐 다음 시즌 준비 더 잘 해야겠고요. 자,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루 2경기 했는데요. 앞으로 컨퍼런스 파이널은 하루에 1경기씩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